자, 오늘은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 경향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거 맥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될 거니까 저랑 같이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영어의 영향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진짜 이거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과목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쫙 표시해놨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피하는 과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영어라고 돼 있죠. 너무 슬프게도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영어 싫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점수가 안 나와서 불합격한 이유가 뭐냐? 라는 것도 물어봤더니 일단 9급에서 대부분 점수대가 가장 낮아요. 지금 평균 점수대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영어 가장 낮고 역시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대랑 상관없이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서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니까 한국사는 조금 좀 점수가 나와요. 일단 막 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단기간에 가능한 과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2014년 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세 개를 제가 오늘 비교를 해드릴 건데, 2013년이 가장 평이했던 시험 수준으로 보통 보이고 있고, 2015년에 우리 몇 주 전에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시험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만났죠? 그래서 우린 여기 왔는 거예요. 여튼 근데 2013년 건 굉장히 평이하고 2015년 건 되게 어렵단 말이죠. 가장 중상위 수준으로 가장 평이하게 앞으로도 진행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2014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을 가지고 여러분의 출제 경향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보시면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그중에서 일단 서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걸 보일 수 있냐. 일단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앞에는 어차피 저랑 같이 할 부분이니까 그렇죠? 상관없고, 일단 유형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어휘 표현, 즉 단어 외우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활 영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듣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동사구들, 그렇게 많이 표현되는 게 바로 이런 생활 영어 같은 거고, 문법 같은 경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문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요 5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뒤에 있는 지방직과 국가직과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뭐가 된다? 어휘하고 문법이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다르게 독해는 뭐예요? 한 10문제 정도, 총 20문제 중에서 5대5의 비율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서울시 같은 시험을 보셨을 때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선생님 제가요 공부를 해보니까 수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 수능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견해를 여러분께서 느끼신 것 자체가 서울시 시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독해 유형을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스러운 모양이 조금 많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장단점과 차이점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것이고, 넘어가서 자, 국가직을 봅시다. 국가직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뒤에 숫자부터 봐주세요. 자, 위에 어휘하고 문법에 비해서 누가 더 많아요? 독해가 많죠. 그렇죠? 일단 보시면 여러분 어휘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능해요.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해요. 근데 독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해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데, 특히나 국가직부터 시작해서 지방직이 독해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체감상 좀 어렵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봤었던 국가직 2015년 거, 그쵸? 멘붕 오셨을 거예요. 그냥 나 대충 독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건지, 내가 외운 이 단어를 내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여러분 멘붕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경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점점 문법과 어휘 부분보다 독해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 어디서는?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은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나중에 유형 소개해드릴 때 보실 거고, 일단 숫자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가장 평이에요. 가장 평이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휘랑 문법을 잘 잡으시면 사실 독해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넘겨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제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기출을 칼분석을 할 건데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4개의 큰 유형을 제가 나눠놨어요. 일단 보시면 문법과 독해, 어휘, 생활, 영어 이렇게 4가지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일단 보시면 문법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하고 통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선택형 문법 문항이 있고요. 통문장을 분석하셔야 되는 문법 문항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문법이 1문제 출제됐어요. 그리고 통문장 분석이 총 3문제. 두 번째로 국가직에서 선택형은 문법 3문제, 통문장 4개. 바로 2주 전에 보셨던 시험에서는 선택형 없었어요. 다 뭐 물어봤었죠? 분석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친구들이 나 문법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보시면 숫자가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었고 통문장 분석은 여전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점점 문법이 통문장을 묻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요거는 알고 요거는 몰라도 소거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가 이젠 그게 안 돼요. 다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로 독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소 좀 짧은 지문이 평이한 수준으로 많이 출제가 됐다가 점점 난해해지고 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난해하다는 거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잡히는 지문이죠. 딱 바로 2주 전에 봤었던 국가직 시험이 그랬죠.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 이미 다 내려받으셔서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거든. 근데 나 이거 다 틀렸어. 그렇죠? 이거 왜 틀렸을까? 다시 찬찬히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난해해요. 내용이 딱 잡히지 않는 지문들이 자꾸 출제가 됩니다. 그런들이 이제 오게 될 거고. 자, 어휘 같은 거 굉장히 익숙하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지선다 안에서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니까 요 둘 중에 골라 이제 찍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추측할 수 없고 난해한 단어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참 들여다보셔서 감을 믿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도 몇 개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생활 영어는 그나마 가장 여러분이 안심하시죠. 크게 변동이 없이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서울직 보실게요. 자, 역시나 오지선다. 자, 서울직 대부분 오지선다로 출제가 될 텐데 5개 지문 중에서 5개 1, 2, 3, 4, 5 중에 이제 고르시는 거죠. 역시나 선택형과 통문장 분석 2개를 비교했을 때 2개에서 5개 정도가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전부 다 통문장으로 분석을 하실 건데 서울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과는 조금 다르게 빈칸식의 통문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아예 통문장 전체를 쫙 봐야 되는 그게 아니고 아예 빈칸만 딱 뚫어놔서 여기 들어가야 될 동사구가 뭐니? 여기 들어가야 될 시제구가 뭐니?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고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를 두고 묻는 단문항 그리고 지문 하나를 갖고 문제가 2, 3개 붙어있는 다문항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유형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서울직의 독해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서울직의 독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지문의 길이가 문장이 2문장, 3문장 대빵 짧은 것도 있고 5문장, 10문장 굉장히 긴 지문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때 좀 약간 머리 아파요. 시험지 자체가 일단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직 볼 때 좀 싫어하시죠. 시험지 배분 자체가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다채로운 유형만큼 어렵지는 않고요. 변별을 높이는 2문제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자, 넘어가서 어휘 같은 거 좀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는 다 필수적이죠. 뭐 국가든 뭐 서울직, 지방직 상관없이 역시 어휘는 계속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을 정성을 쏟아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 어휘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지문과 선택지 둘 중에서 지문이 어려우면 선택지는 대빵 쉬워요. 그리고 지문이 쉬우면 선택지가 어려워서 잠깐 여러분이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넘어가서 밑에. 자, 지방직 보십시다. 자, 국어 같은 경우의 특징은 선택형, 통문장, 통털어서 2문제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7급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만 대부분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선택형이 좀 줄어들고 통문장이 좀 줄어들고 선택형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7급의 특징입니다. 넘어가서 9급 같은 경우에 독해는 짧고 평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가 조금씩 어려울 거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짧지만 개수가 굉장히 뭐다? 줄어든다. 즉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지면서 문제수는 좀 줄어들고 문법과 어휘를 묻는 문제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평이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오랜 기간 정성스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생활 영어 같은 거.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아마 시험 많이 보셨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아셨을 것 같아. 자, 뭔 뜻이죠? Speak of the devil. 무슨 뜻이죠? 아, 저거 알았는데. 맨날 이러죠. 알았는데 시험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Speak of the devil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악마를 말하니까 악마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활 영어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어감이 조금 있으시면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고요. 같이 나왔던 4개의 지문이 되게 쉬웠기 때문에 이거 정답 쉽게 가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볼까요? Not dry behind the ears yet.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엔 당연히 필요 없고요. 요거만 해석해 볼게요. 요거 직역하면 뭐죠? 아직 귀 뒤가 안 말랐대. 이게 뭔 얘기야 갑자기? 이게 뭔 얘기예요? 머리 안 감았다는 얘기인가? 머리 감고 아직 안 말렸다는 얘기. 이런 건 아니겠죠.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귀 뒤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직역하시는 그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표현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여러분 송아지 알죠?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뿅 나와요. 그럼 이제 송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모든 대부분의 표류가 그렇듯이 엄마 양수에 있으니까 좀 축축해져서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귀 뒤에가요 항상 이렇게 주름이 많대요. 송아지가. 근데 얘가 가장 늦게 마르는 데가 이 귀 뒤래요. 왜냐면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 뭐겠어 이게? 귀 뒤가 아직도 안 쟤는 아직도 머리에 피도 안 말라서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 애송이. 혹은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을 갖고 표현할 때 He is not dry behind the ears yet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랑 조금 연상작용 하셔서 외우시면 외우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도 기억되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똑똑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다. 자, 넘겨서 그럼 이번엔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 2015년 남은 서울시하고 지방직 2016년에 있을 모든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은 색깔을 분리했는데 앞에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는 살짝 노란색이고 여긴 노란색이고 오른쪽은 약간 연두색인데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일단 보시면 2013년과 2014년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아요. 비스꾸무리해요, 얘네들이. 2015년과 2016년이 조금 비스꾸무리할 거예요. 자, 근데 2013년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변함없이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필수 단어를 꾸준히 암기하셔서 어휘 문제와 생활 영어를 여러분이 꽤 차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휘 문제와 생활 영어 유형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기초 수업부터 입문 수업부터 그 기본 개념부터 이제 심화까지 쫙 하게 될 건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요 공무원 시험 처음 시작하는데요. 독해는 조금 나와요 점수가. 실전 동영으로 받겠죠. 실제 시험은 아니어도 여튼 독해는 조금 점수가 나오는데 문법하고 어휘가 나오면 정말 막막하대요. 그거 당연하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 독해는 좀 한데 근데 문법은 정말 약하대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굉장히 잘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아는 단어들을 최대한 끼워 맞춰서 어떤 의미인지 대충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법 묻는 문제라든지 어휘를 묻는 문제는 모르면 못 풀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단어 시험 보신 적 있죠? 친구들끼리. 혹은 뭐 단어 시험 보신 적이 언젠가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단어 시험지를 쫙 받았어요. 일단 그 단어가 딱 보이는데 내가 알면 1초 만에 쓰죠, 뜻을. 그렇죠? 바로바로 딱딱 기계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어휘를 모르면 계속 쳐다보고 눈싸움에도 안 나오죠. 그게 특징이에요. 어휘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만 안 풀려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아는 단어 최대한 몇 개만 끌어맞춰도 대부분 이런 얘기겠거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랑 생활 영어는 좀 내가 친숙하게 만들어 놔야지 일단 어감도 생길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문법끼리 이렇게 독해끼리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전에 출제 경향들은 문법 같은 건 어떤 걸 물어봤냐면 굉장히 세세한 사항들을 물어봤어요. 세세한 거, 되게 쪼잔한 거 물어봤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해볼까요? The number of sugar. 기출문제 풀어봤던 사람 기억날지도 모르죠. 이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기동차기 안 해? 잘했어요? 이거 틀려요. 왜 틀릴까? 그렇지. 막 이거 들려죠 지금. 슈가가 틀렸어요. 일단 보시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the number of라는 거 뒤에는 대부분은 복수명사가 와요. sugar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가루 같은 거네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우리 가루 세고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 돼요. sugar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number이라는 단어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얘는 수를 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걸 바꾸면 뭐가 될까요? number 바꿔서 정답을 고치면 뭐가 돼요? amount로 바꾸면 그땐 가능하죠. The amount of sugar 하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세세한 걸 물어봤다가 점점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 자, 세세한 걸 물어보고 있다가 점점 여러분한테 분사구문 같은 거. 분사구문 아니면 관계절 같은 거. 아니면 비교구문 같은 거. 더 비교급이 나왔을 때 문장에서 접속사 기능이 되지. 너 그거 알아?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야, 관계절 물어보고 있거든. 관계절 하는 역할이 뭐야? 명사 꾸미고 있는 거 맞아? 관계절 뒤는 완전해 불완전해 이런 거 물어봐요. 세 번째, 분사구문 딱 보여주고 나서 ing니 ed니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죠? 문장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큰 구조를 보시기 시작하면 사실 이건 바로 어디로 연결될 수 있다? 독해력이 많이 늘 수 있거든요. 이해가셨죠? 자, 넘어가서 자, 독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을 갖냐? 독해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랑 과학 같은 걸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범위를 물어봤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해 예시. 자, 여기다 할까요? 독해. 자, 예를 들어서 2014년 7급 국가직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여러분한테 야, 바이타민 D 있지. 비타민 D. 이거 되게 몸에 좋대. 이거 되게 굉장히 헬프하대. 라는 걸 딱 보여주고요. 중간에 살짝 반증을 넣어요. 즉 역접을 살짝 넣어요. 야, 근데 비타민 D가 항상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래. 마지막 결론, 그래서 helpful, 반드시 helpful하지 않을 수도 있대라고 결론이 딱 때려져요. 대부분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요. 다시, 만약 건강과 관련된 지문이 등장했을 때 바이타민 D 같은 거는 원래 우리가 되게 몸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대 라고 확실하게 끝맺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맥인지 독해를 하시면서 다 머릿속에 잡히죠. 근데 2015년 몇 주 전에 보셨던 9급 있죠. 9급. 왼수죠. 국가직 요놈. 어떤 거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 제가 구몬문서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여러분 침팬지 나왔던 내용 기억나세요? 이거 지금 막 웃기 시작하지. 틀린 거야. 바이타민이 왜 나와? 갑자기 intelligence하고 예를 들어서 intelligence하고 reason을 비교합니다. 일단 시작 자체가 짜증나죠.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봤을 땐 머리에서 다 굴러가는 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네가 얘기를 하냐면 점점 세부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마치 여러분이 무슨 기계를 사면 다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 이제까지 독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 비타민 D 되게 좋대. 근데 아닐 수도 있대. 되게 깔끔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점점 앞으로 국가직 같은 특히나 국가직을 거쳐 독해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독해 내용 흐름이 점점 설명서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야, 인텔리전스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야. 나 관심 없거든. 그렇죠. 얘가 뭐든지 관심 없죠. 근데 읽어야 되죠. 문제 풀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설명식으로 얘가 뭐 어떤 건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야. 왜? 인간이든 동물이든 태어나면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능이라는 건. 그러면서 이거는 biological survival. 뭔가 생명체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래. 알겠어. 근데 중간에 역접이 들어가서 on the other hand라는 걸 딱 보여주면서 reason을 보여줍니다. 굳이 내가 상식상 봤을 때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왔단 말이죠. 근데 정답은 on the other hand를 여러분한테 요구하면서 reason이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뭐야? understanding.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표면상 드러나는 건 아니어도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얘는 살짝 멘탈스럽다? 멘탈 스테이지에서 존재하는 거야. 스피리추얼 하기도 해. 근데 얘는 또 가끔 뭐도 보여줄 수 있어? 피지컬.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도 해. 라는 거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보셨을 때 이 두 개가 벌써 수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립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잡히지 않는 난해한 내용이 자꾸 설명실수로 쭉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 지문을 여러분께서 이기시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한테 세세한 걸 묻는 지문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선생님, 공무원 시험 특징이 어때요? 각각의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어떠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고 있다? 탄탄한 문장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따고 걸 낼 거니까. 이해가셨죠? 탄탄하게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지문에 안에 있는 단어를 다 몰라도 문장 분석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주술 관계를 따져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아먹게끔 분석 능력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게 될 것이고 심층 설명 지문에 익숙해질 것. 이해가셨죠? 두 번째, 서울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휘와 문법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이게 문법, 암기에 강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주로 국사 잘하시는 분들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전 국사 못하는데요? 그게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 거 질문하지 마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휘나 문법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다채로운 유형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심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문을 준비해 주시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그렇죠? 지속적인 어휘 공부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문법 정리해 주시면서 중급 수준의 독해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잔소리를 한번 더 하자면 여러분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대빵 많이 걸리죠. 그쵸? 나 지금 국사도 해야 되고 행정법도 해야 되고 지금 머리가 터져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쵸? 이걸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어휘 외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어휘책을 구입해서 공부하시든지 간에 모든 어휘책에는 어휘를 주고 품사를 준 다음에 뜻을 주고 이 단어가 쓰인 누구를 주죠? 문장 예시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동사거든요.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 eat이라는 동사 알거든요. 얘는 먹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은, 야, 먹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무엇을 먹다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해가 맨 처음에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외운 이 이시라는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가 오고, 이시라는 단어가 온 다음에 뒤에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장이 끝난 예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시란 단어를 외우면서도 이시란 단어가 타동사로 역할해서 목적어랑 같이 쓰인 문장의 구조를 보신 거죠. 문법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문장 구조 딱 분석하시면서 해석하셨죠? 독해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개, 세 개 묶이면 뭐가 됩니까? 지문이 돼요. 독해지문. 이해가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 따로 하시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힘든 작업이 되니까 굳이 우리가 초반부터 힘 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잔소리 끝. 자, 그러면 선생님, 각 공무원 시험의 출제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국가직, 서울직, 서울시인데, 그쵸? 서울시, 뭐 상관은 없지만 지방직 총 3개. 자, 공통점을 좀 만져볼게요. 공통점. 일단 세 시험 전부 다 지속적인 필수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 영어까지 자꾸 조금씩 자꾸 도출되셔야 돼요. 조금씩. 나 단어 많이 부족하니까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겠어. 물론 좋죠. 근데 그러면 단어만 외우다가 하루가 끝나니까 너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맨 처음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점점 공부하시다가 늘려가시는 거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단기간의 학습으로는 70점 이상이 불가능한 구조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단기간에 그럼 공부 다 열심히 해서 점수 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단기간의 학습 동안 이 단기간이라는 거에는 단편적이라는 얘기도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 쫙 풀어주고 기출문제 달달달 외워주고 라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나오지 않게끔 자꾸 구조가 흘러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자꾸 심층 지문이 나오니까. 이해 가셨죠? 그런 지문을 여러분께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럼 차이점은 뭔데? 일단 국가직은 문법보다는 독해가 조금 더 중시된,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고 빈칸 추론과 내용 일치, 불일치가 3개, 4개씩 뭐 출제가 돼요. 4개, 3개 막 이렇게 다른 유형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유형에 조금 더 정성을 쏟아주셔야겠죠. 오케이. 차이점. 자,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 문법과 짧은 독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문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글의 심경 혹은 성격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방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독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깔끔한 독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의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으냐.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에 다소 평이했고 2014년 거 중상 수준이었고 2015년 요거 올해 거 상상 수준이었어요. 그럼 2016년 거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2014년 거로 여러분께서 방향을 잡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넘어가셔서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 필수 단어들 잘 봐주시고 다채로운 유형의 여러 지문이 나오니까 탄탄한 문법 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뭐 뻔한 얘기겠죠. 그렇죠?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지우고요. 자, 넘겨서 자,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 국사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요. 점점 수능화 된다고 하던데 영어도 그렇습니까?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예스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둘 다 똑같이 점점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자꾸 독해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법보다는 독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을 여러분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특징. 세 번째, 문제 유형 중에서 비슷한 유형들이 많아요.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유형과 공무원 시험에 등장하는 유형이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이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수능 같은 경우는 듣기가 있죠. 우리 듣기가 없죠? 우리 듣기 있으면 난리 나죠? 듣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수능 같은 경우는 다채로운 16개의 유형이 항상 출시가 되고요. 항상 유형이 등장하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조금 더 다양한 12개 유형 정도가 등장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8개, 7개 유형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넘어가서 수학 능력 같은 경우는 점점 뭐가 되고 있죠? 절대평가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어때요?
상대평가, 내가 쟤보다 잘 봐야 되죠. 이해가셨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 살짝 다뤄봤고요.